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유달리 학생이 3학년으로 전학 온 이 초등학교에서 유달리 그 학교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이면서 이 시한폭탄으로 3학년, 4학년을 지난 이야기를 듣고 그 와중에서 조성현 쌤이 이 유달리 학생의 담임 교사로 본인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담임 쌤으로 유달리 군을 전교에서 이 모두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지금 취급받는 유달리 군의 담임 교사로 지금 장렬하게 전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폭탄 제거반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 유달리 군과 지내게 됐는가. 선생님은 주로 5학년, 6학년, 고학년 전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본인이 내년에 유달리 학생 담임을 하겠다고 그랬어.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이랬는데, 제가 유달리 이야기를 조성현 선생한테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거든요. 이분이 지금 학교에 폭탄을 안고 자폭하려는, 뭔가 화가 한번 나면 주체할 수 없고 그 화를 특히 친구들한테 많이 표현을 해서 폭력적인 부분도 많이 드러나서 한번 화를 내게 되면 주변이 잘 안 보이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는 게 없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폭발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고. 지금 조쌤 네. 본인이 올해 3월 달에 유달리 학생의 담임 교사가 되고 유달리 학생을 매일 교실에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 저는 이제 WP의 심리 상담을 공부한 입장에서 아까 황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금쪽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영상 내내 이 아이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대신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 뭐고 이 문제 행동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약물에 관한 방법, 그 다음에 뭐 행동 치료 관한 방법, 이 부분만 나오지 이 아이는 왜 저기서 화가 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뭘 하고 싶었고 뭐가 좌절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하나도 없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막 화를 내고 이랬을 때에도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다, 욕했다, 뭐 교실을 뒤집어 놨다라는 문제 행동만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궁금하다. 그리고 제가 WPL을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이 아이의 마음을 같이 알아보고 이 아이를 도우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게 됐고요. 물론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마음은 아니고, 매년 공부하면서 이제 황 박사님이랑 상담도 받으면서, 황 박사님께 상담 받으면서 제가 교사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일반적인 그렇죠. 교사 역할이 아니라 그렇죠. 당신은 WPA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동시에 이거를 더 확인할 수 있는, 제가 이 아이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얘가 하는 분노 폭발은 이 아이 마음의 아픔을 절규하듯 표현할 거다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WP의 심리 상담을 배웠으니까 음. 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지라는 나름 호기로운 마음도 같이 있었고, 그렇죠.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연 잘 될까? 라는 생각으로 올해의 목표는 이 아이가 분노 발작 폭발만 하지 않게 도와주자가 저의 목표였었어요. 이 아이한테 약을 더 처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약을 더 먹으면 이 아이랑 잘 지낼 자신이 더 없었거든요. 진짜요? 왜냐하면 그때 대화가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약 기운이 있을 때는요. 그렇죠. 약 기운이 있으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더 인식하기가 힘들고 그냥 힘들어야 하는데 네. 그러면 조선 쌤은 담임이 되면서 애 보고 약을 먹지 말라든지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건가요? 약을 먹어라 안 먹어라 보다 제가 약을 먹었을 때의 이 아이 패턴과 안 먹었을 때 패턴을 아이랑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게 됐고, 오, 네, 그래서 작년 2학기 때 더 폭발을 하게 됐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약이 지금 이 아이한테 그냥 먹어라 안 먹어라 아니라 이 약은 지금 유달리 아이한테 이런 지금 증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음, 라는 걸 얘기해보고, 약을 안 먹어도 함께 지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보고 싶다. 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네, 3월에 바로 이제 약을 안 먹게 됐고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 뭐 문제 안 생겨요? 네가 의사도 아닌데 대체 뭘 안다고 약을 어쩌고 저쩌고 하냐 이런 뭐 이 공격이나 비난이나 이런 게 학교 관리자라든지 교육청에서 안 날라와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을 치료제라고 믿지 않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순간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로만 믿고 있지, 나머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작용만 심하다라고 믿고 있고요. 사실 그게 정신과 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은 정상을 매스킹한다라고 그래요. 정상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의학에서는 치료라고 하고 아픔은 그 증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굳게 의학에서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병의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던 아픔의 정상이라는 것을 억제하거나 또는 그것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학에서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치료제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을 때는 아, 병에서 낫게 하는 걸 치료제라고 하고 그게 치료약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학의 본질을 봤을 때 병이라고 하는 건 현대의학은 그 병이 아픔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가 라는 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병명을 붙이는 게 아니라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정상을 통해 가지고 그 정상은 뭐 피부로서 일어나든 아니면 환자의 행동으로 나타나든 말로 나타나든 그거를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상을 통해 가지고 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현대의학이에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이 현대의학의 정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그렇지만 마치 정상을 통해서 병명을 붙이고 그 정상을 제거하는 것이 의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은 다 알면서도 환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하는 짓은 정상 관리자 수준이 되니까 뭔가 신비로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병 또는 정상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라고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학이라는 학문의 기본적인 포장술이거든요. 그런데 의학이 마치 과거의 종교라든지 미신을 대처하는 인간의 마음의 아픔, 인간의 아픔이나 병을 치료하는 학문인 것처럼 등장하면서 또 그거를 과학이라는 걸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과학이에요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마치 본인들이 병이라고 이름 붙이던 아픔의 정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학문인 것처럼 포장이 된 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당신들은 알아요. 우리가 하는 짓이 환자들이 아프다고 하는 정상을 완화시켜주거나 그 정상을 제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상을 제거하면 정상이 되지 않아요. 아프다고 하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비정상회담 이러니까 의사들이 끊임없이 아침, 점심, 저녁 TV에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병을 이야기하고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약을 먹으면 콘드라친이든 뭐를 먹기만 하면 그 병에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열심히 약장사 하듯이 약을 팔게 되는 게 현대의학의 정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조쌤 네. 내가 현대의학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고 저는 근데 관심사가 이 아이의 증상을 제거한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분노 발작은 자기가 표현하지 못한 자기의 마음을 발작적으로 터트리는 거 하나랑 본인의 마음 표현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표현이 되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얘 마음을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표현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었고요. 이 아이의 분노 발작은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여기 있단 말이에요. 라는 거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 너 정신병자 거기 있어. 라고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저 스스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가설은 이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분노 발작 패턴들은 확실히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약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해보기 위해서는. 그 참 중요한 부분을 아주 담담하게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사실 내가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이 내담자들한테 당신은 스스로 정신과 약을 먹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정신병 환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정신병 환자라고 인식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심리 상담, 어떤 본인의 마음을 읽어준다고 하더라도 정신병 환자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으로, 그것도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당신은 병든 마음, 약에 의존한 마음으로 사는 자기의 존재를 인식할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병든 마음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저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병원에 가셔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약을 받아서 그냥 사시는 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고 또 정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만의 마음을 가지고 싶을 때 오세요. 이럴 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분들은 선생님, 제가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선생님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니, 받으면 뭐 받아도 되죠. 그렇지만은 당신이 아무리 상담을 많이 받아도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상담빨이 작동을 안 하는데 그걸 계속하면 내가 약발이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내가 사기치는 건데, 저는 저희 상담이 그냥 빈말을 나눠주는, 빈말을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쪽팔립니다. 그거는 저희 존재의 이유, 저희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누구와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상담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또 자기 마음을 읽어보고 자기가 현재 가진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존재를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 심리 과정을 뚜렷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상담이 WPI 상담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심리 상담사로서의 저희 존재를 인식하고 저희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신과 약물은 제가 하는 WPI 상담에서는 어떤 내담자든 어떤 환자든 자기 마음을 인식하는데 방해하는 마취제이자 진통제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잃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약을 먹은 상태에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가 이 유달리를 맡아서 하고 싶어 했던 게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를 같이 함께 해나가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고 있는 순간에는 아까 아이 말로도 저 잘 안 느껴져요. 다른 감정도 잘 안 느껴져요 하는 상황에 어떻게 마음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동시에 어떤 것도 있냐면 약을 안 먹는다면 더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작동하게 돼서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웬만큼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결심하기 어려운 부분도 같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 달에 유달리 군을 매일 교실에서 보게 됐어요. 자, 짜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빨리 내시고 자, 들으세요.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창문 너머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몇 개의 단어와 몇 줄의 문장으로 적어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형벌처럼 느껴지던 아픔이 때로는 나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 짙은 어둠에 가리워진 당신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닿게 된다면 당신이 당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